너진똥님 영상을 봤는데 제가 이 핵심 메시지에서 동의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현재 이제 너진똥님이 이 영상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 찍을까도 했는데 일단은 영상을 남겨두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사과를 하신 게 메시지 자체를 처리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세간의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 이 영상이 중립적인 영상이라는 평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페미니즘적인 메시지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 톤은 중립적이었어요. 굉장히 이제 양쪽을 다 아우르고 서로 이제 좋은 분위기에서 화해를 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긴 걸로 제가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 자체는 상당히 이 페미니즘 아젠다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중립적이라는 이 세간의 오해를 제가 좀 바로 잡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밑밥을 잘 안 까는데 밑밥을 좀 깔죠, 지금. 이 너진똥님이 굉장히 이제 갈등을 원하시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개인적인 공격에 지금만 노출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로움 채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내용에 집중해 주시고 이 논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 발전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잘 해주고 계시지만 이 너진똥님 개인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것들은 매우 삼가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너진똥님의 영상에 어떠한 전제들이 깔려 있으며 제가 거기에 왜 반대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평등주의 내러티브가 깔려있다. 남녀의 경쟁력이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경쟁력이란 단어 자체의 의미도 그렇고 이 너진똥님이 올리신 여러 장면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이 경쟁력이라 함은 어떤 잠재력이 아닙니다. 실제 사회의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녀의 머리가 똑같이 좋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에요. 실제로 IQ의 평균치가 대단히 유사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경쟁력이 같다는 건요, 이런 겁니다. 내가 머리도 꽤 좋고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있어. 그리고 오랫동안 삶에서 쌓아온 신뢰성도 있어. 그런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업사원으로서 경쟁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머리가 좋다라는 잠재 능력과 이 경쟁력은 다른 거예요. 경쟁력은 실전에서의 능력입니다. 남녀의 경쟁력이 같다라고 하면은 뭔가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그냥 이제 둘 다 똑같이 능력이 있어. 이런 식의 이제 느낌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 이게 아주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은 경쟁력이 두 사람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의 환경과 기회를 똑같이 제공을 공정하게 했을 때 이 두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남녀의 경쟁력이 똑같다라는 말은 두 성별에게 기회의 평등을 제공했을 때 똑같이 반반의 결과가 나와야만 정당한 것이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차별인 것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의 평등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흐른다. 경쟁력이 똑같다고 해버리면 이게 정확히 페미니즘 논리입니다. 그냥 페미니즘 그 자체예요, 솔직히. 물론 이거를 의도하시는 않았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논리가 똑같다. 이게 남녀뿐이 아니고요. 어떤 두 집단의 경쟁력이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는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결과의 평등에 대한 정당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뭐 이런 건 가능하죠. 남녀의 가치가 똑같다. 인간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영상에서 이 동등하다라는 의미를 경쟁력이 동등하다는 의미로 쓰셨는데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남녀의 경쟁력은 기본적으로 100%대 100%로 똑같다. 근데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서 여자가 90%로 내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맞춰줘야 돼. 95대 90으로 희생해서. 이것도 사실 대단히 페미니즘적인 생각이에요. 이 페미니스트들, 정말 극단적으로 간 사람들이 뭐만 인정하냐면은 남녀의 신체 차이만 인정해요. 이건 눈에 보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 빼고 다 부정합니다. 남녀는 똑같아. 그래서 멀쩡한 사회면은 남녀가 반반 나오는 게 정상이야.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육체 노동자 이런 건 관심이 없죠. 좋은 자리에서만 반반이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전형적으로 페미니즘적인 사고방식이다.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 가정 전반에 다 퍼져 있어요. 남녀의 차이는 이 recognize가 안 됩니다. 남녀 관계에서. 오로지 어떤 차이만 인정이 되냐? 남자가 무거운 거를 더 잘 든다. 그래가지고 분리수거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남자가 무거운 건 잘 드니까. 그러니까 남성성에 대한 존중이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 단어 하나 꼬투리 잡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그런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쟁력이 같다는 말은 폐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갈등이 절대 안 끝나요. 남녀가 모든 곳에서 반반이 될 때까지 남녀 갈등입니다. 정확히 그분들이 원하는 거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력 단절을 위해서 대체 근무를 더 해준다. 이런 구체적인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할 수 있어요.
물론 이때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 자체보다는 얼마만큼 적용하냐 이게 문제겠지만 어쨌든 간에 논의를 해볼 수가 있다고요. 근데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경쟁력을 희생해야 된다. 이거는 절대 반대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기회 평등을 최대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부여를 받아서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자신이 얻는 것, 무엇을 얻는가에 대해서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내러티브가 뭐냐? 남자와 여자는 적성과 흥미가 다르다. 이게 진짜 필요한 얘기예요. 이게 없으면은 영원한 갈등입니다. 똑같지 않은 거를 똑같이 맞추려고 맨날 싸운다고요. 너진똥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MZ세대는 남자와 여자의 경쟁력이 동일하다는 거를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경험을 해왔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로 이제 학교에서 그런 인식이 생기거든요. 학교 안에서 뭐 내신 성적이나 대학 진학에서 큰 차이가 서로 안 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경쟁력이 동등해. 이런 인식이 실제로 생깁니다. 근데 이 학교라는 공간은요. 이 사회의 축소판이 아닙니다. 굉장히 특수한 공간이에요. 굉장히 억압적이고 제약된 환경이죠. 그리고 소위 내신 공부 이런 것들은 그냥 죽어라 외우면 점수가 나와요. 실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으로서 대단히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입시 환경은 활동성을 대단히 억제합니다. 체육활동 같은 것들. 그럼 이제 현재 한국 교육 환경에서 어떤 학생들이 모범 학생이냐면은 순종적으로 시키는 거 열심히 하는 사람. 이게 모범적인 학생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길러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난하게 잘하면은 무난한 직장인 되잖아요. 자, 근데 사회에서 모범적인 직장인이 보상을 많이 받나요? 그렇지 않죠. 이 남자는요, 여자보다 위험 감수 성향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이리스크 하이리터닝 곳에 도전한다고요. 그러면 망하는 케이스도 남자가 많겠지만 아주 잘 되는 케이스도 남자가 많다고요. 이런 거 학교에서 측정 가능한가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나요? 그런 거 없죠. 아주 통제되고 아주 안전하고 아주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그냥 순종적으로 열심히 하면 잘 되는 게 학교 공부예요. 학교는 세상의 축소판이 아닙니다. 자, 비슷한 오해를 더 풀어볼게요. 고등학교에서 남자와 여자 간의 이 수학에 대한 능력이 대단히 차이가 안 납니다. 평균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남녀는 비슷해.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실제로 직업 선택을 할 때는 극단값의 선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학자를 해 하면은 가장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수학자를 한다고요. 근데 이런 극단의 영역에서는 남자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다 수학자를 해.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이런 것도 반영 안 되잖아요. 또 계속 있습니다. 남녀가 언뜻 보기에 명문대 진학을 좀 비슷비슷하게 해 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직업 선택을 할 때는 남자들이 스탠필드에 훨씬 많이 간다고요. 여기 돈 많이 주는 데 아니에요? 이렇게 다른 점이 많다고요.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주의 사회에서 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지표는 돈입니다. 돈. 근데 남자와 여자는 적성과 흥미가 다르기 때문에 남자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선택을 한다고요. 그래서 경쟁력의 지표 중에 가장 유력한 것 중 하나인 돈을 많이 번단 말입니다. 이거 고등학교에서 나타난 현상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학교라는 굉장히 특수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분석해가지고서 남녀의 경쟁력은 똑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나옵니다. 성격검사를 해보면 이게 심리학계에서 빅5라고 해가지고 제일 신뢰를 받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은 남자랑 여자랑 어디서 제일 많은 차이가 나느냐?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agreeableness, 우호성이라는 항목이고요. 두 번째는 neuroticism, 신경성이라는 항목입니다. 우호성이란 뭐냐? 상대한테 맞추려는 성향이에요. 뭐 친절함 이런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남녀가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나요. 이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학교 생활 잘하는 여부랑 관련이 있잖아요. 잘 따라간다고 여자들은. 그리고 또 뭐랑 관련이 있냐? 연봉 협상할 때 이게 불리합니다. 그냥 따라가고 맞춰주려고 하면은 사장님이랑 협상할 때 협상력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걸보스 이런 이미지가 개뻥인 거예요. 실제로는 여자들은 상대방한테 훨씬 잘 맞춥니다. 또 신경성은 뭐냐? 부정적 감정에 대한 민감도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고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한다고요. 이게 소위 사회적인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남녀 차이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IQ가 평균치는 비슷하다고 해도 극단값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잘 되는 것도 남자가 많고 엄청 안 되는 것도 남자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남자는 사물에 여자는 사람에 관심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 선택할 때 남자들은 스탠필드로 많이 빠집니다. 너무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경쟁력이 똑같다는 말은 대단히 위험하다. 남녀의 경쟁력이 똑같다. 이건 파다합니다. 지금 이런 생각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전쟁입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는 적성과 흥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인정하면
그때부터 치유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너진똥님도 사랑과 존중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질서와 방향성이 잘 잡힌 상태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서로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과 존중이라는 에너지가 흘러 들어가야지 남녀가 잘 지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성성 그리고 여성성에 대한 축복을 시작해야 됩니다. 다르다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고요. 그냥 감사하거나 심지어 말씀하신 것처럼 남녀가 평등을 향해 나아가면서 남자가 더 희생을 하고 거기에 서로 감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방향성과 질서가 올바르게 잡힌 다음에 사랑과 존중을 거기에 부어야 된다. 이게 실제 1대1 관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남자랑 여자랑 싸웠어요. 부부싸움 막 했어. 근데 여자가 이제 불만을 표시를 한 거예요. 오빠가 말을 너무 막 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남자는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 생각엔 내가 막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리고 남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 말이 좀 더 직선적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여자친구가 또는 아내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내가 그냥 따라줘야겠다. 사랑하니까, 존중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알겠어. 내가 잘해볼게. 너랑 똑같이 말할게. 약속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잘 될까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처음 며칠은 잘 하겠죠. 하지만 살다 보면은 이 차이를 억누르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 안에서 스트레스와 원한이 쌓입니다. 그러면 터지는 거예요. 다시 그걸로 싸우든 아니면 다른 데로 삐져나오든 간에 싸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방향과 질서를 세우고 나서 그걸 얘기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또 어떤 얘기가 필요하냐면은 이 가정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지금까지 계속 커리어 얘기만 했잖아요. 우리는 남성성과 여성성, 즉 서로의 다름을 감사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가정을 세워야 하고요. 그 가정생활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특히 대다수의 경우에 커리어 따위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는지를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뭐 주류 미디어를 보면은 이 가정생활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데가 뭐 있긴 한가요? 뭐 이제 0.1% 연예인 부자들이 나와가지고 장난감 300개 가지고 노는 거 그런 거 말고 평범한 가정이 잘 지내는 모습, 화목한 가정이 어떤지 이런 거 보여주냔 말이에요. 다 나 혼자 살고 있고 놀러 가기만 하고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만 보여주잖아요. 가정의 상이 다 깨졌다고요, 지금. 커리어가 제일 중요하대. 이거 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커리어가 없습니다. 그냥 직장인이에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커리어 우먼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조건이 보통 이런 거잖아요. 소득 높아야 되지. 전문성을 기를 수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삶의 의미도 거기에 있어야 돼. 뭐 의사 이런 거 딱 그거 아닙니까? 이런 좋은 전문직은 전체 일자리의 한 1%, 2% 되나요? 얼마 안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직장인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직업들은요. 그 자체에서 어떤 깊은 삶의 의미를 생성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격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영업사원을 해. 뭐 좋죠. 이제 재밌기도 하고 할 텐데 거기에 어떤 깊은 삶의 의미, 심금을 울려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굉장히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게 있죠. 바로 가족이죠.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하루 종일 의미로 색칠이 됩니다. 내 일상이. 물론 완벽하지 않죠. 하지만 그런 기능이 있다고요. 대단히 깊게. 그러니까 이제 영상에 이것도 나왔는데 여자들이 커리어를 막 30년을 준비를 했는데 출산 때문에 그거를 희생을 한다. 이런 케이스도 있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대다수의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커리어를 열심히 추구를 하고 싶다. 뭐 응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남자들이 그걸 위해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대다수 이야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여자들이 실제로 집에서 아기를 보는 것에 주력하고 싶어 합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그게 있고 실제로 많은 여자분들이 그걸 원해요. 말을 못하고 있는 거지 지금. 저 주변에도 뭐 대기업 다니시고 이런 분들도 아기 보는 거 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제 채널에도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를 통계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있다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본능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일단 엄마가 되고 나면은 저는 후회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말도 안 되는 게 퍼져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막 그걸 희생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실제로 하면은 여자가 훨씬 더 그 의미를 깊게 느낀다고요. 이게 차별인가요? 본인들의 의미를 깊게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거짓말을 주입받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은 정상이에요.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무슨 여자를 맨날 패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인터넷에는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없다고요. 우리는 환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